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안심사 제1수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4항부터 제130항까지 7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안심사 제1수위원회 김기표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법안심사 제1수위원회 김기표 의원입니다. 법안심사 제1수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독립유공자 직계존비속의 배우자의 간이 귀화 요건 중 혼인 요건을 강화하여 혼인의 진정성은 확보하되 거주 요건을 제외하여 국적 취득을 용이하게 하려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독립유공자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를 예우하고 현행 국적 취득 체계와의 조화를 위해 간이 귀화 요건 중 혼인 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대신 최소한의 거주 기간을 3개월로 부여하고, 둘째, 후손 세대를 구분하여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간이 귀화 허가에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셋째,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등을 거쳐 복수 국적을 형하는 자에 간이 귀화한 독립유공자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송석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정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 소송의 경우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 제43조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해당 조항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라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조문 정비 차원에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아 원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소병훈, 김남희, 남인순, 용해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스토킹 행위에 대한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를 도입하여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피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잠정 조치의 미청구, 미신청을 통지받은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스토킹 행위자를 대상으로 하는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의 피해자 보호 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신적, 신체적 장애가 의심되거나 빈곤 등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해자에게는 법원이 국선 보조인을 선정하도록 하며, 피해자 보호 명령 사건의 조사 및 심리를 위하여 법원에 스토킹 사건 조사권을 두도록 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 명령 등을 미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법안심사 1소위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 토론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 기우종 법원행정처장 직무대행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지원 위원님. 법무장관님. 네. 박상영 검사 보도 보셨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주장한 서민석 전 부장판사 변호사하고 개인적으로 각별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박상용 검사를 향해서 통화한 내용을 밝혔고, 그 서민석 변호사는 이화영 경기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었어요.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계세요? 일단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고, 어떤 간단한 수사라든가 어떤 경과들은 제가 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박상용 검사와 그분의 통화 내용에 공개된 녹취록입니다.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 즉 김하영 부지사를 지칭합니다. 이 종범이 되는 시의
자백이 있어야 공익 제보자나 이런 것들로 저희가 다 해낼 수 있고요.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추가 영장을 안 한다는지 이런 게 결정된다. 이게 박상영 검사의 말이에요. 이 말을 짜집기로 했다는데 이 말을 가지고 다 나오잖아요. 이재명 씨를 주범으로 해고 불어라. 그래야 당신이 종범이 되고 이렇게 해서 풀린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뭐 그런 취지로 좀 그런 취지죠. 네, 알고 그런데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박상영 검사가 짜집기 했다. 또 사실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AI도 아니고 성우가 한 게 아니에요. 박상영 검사의 자기 음성이에요. 이 말 자체가 검사로서 일탈된 그런 말 내용 아니에요? 어쨌든 뭐 구체적이고 또 자세한 내용은 또 추후 특검 수사나 또 저희 인권침해 TF에서 어떤 조사를 통해 갖고 또 객관적으로 또 밝혀질 것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민석 전 부장판사가 오늘 또 유튜브에 나갔지만은 내일 아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을 해요. 그래서 나머지를 밝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연한 사실을 검찰에서는 잘 파악해서 박상영 검사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재명 씨를 오함한 것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서민석 변호사 관련해서는 그 서울 고검에 설치된 인권침해 TF에서도 한번 조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는 오늘 그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이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았었고요. 당시 일부 전문에 해당하는 그 전해 들었다라는 취지 일부 취지만의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추후 저희들 인권침해 TF에서도 또 서민석 변호사에게 좀 도움을 요청해 갖고 좀 조사를 추가적으로 할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이 관련된 사건들이 전부 2차 특검의 수사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도 조사를 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 그 과정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박상영 검사가 서민석 변호사에게 이재명 씨를 완전히 주범이 되게 해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정범인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보석을 하건 추가 영장 청구할 때 조치가 된다. 이건 엄연히 회유예요. 그래서 잘 파악해서 검찰에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동욱 위원님. 예, 저도 그 질문 좀 드리겠는데 네. 지금 이제 이른바 얘기하는 연합회 파티 관련해서 감찰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거 아직도 진행 중일 게 뭐 있습니까? 그거 너무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것이고 그냥 저희 같은 비법조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 교도소에서 호송 온 그 교도관들 그리고 시간 타임라인 요것만 확인하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금방 나오는 거 아닌가요? 네, 어쨌든 그 당시 수사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들은 드러났지만 뭐 아시는 바대로 그 쌍방과 관련되어 있던 그 방용체라든가 안부수라든가 또 박사원 관련된 저희들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었는데 예. 기각됐습니다. 기각되고 또 박상훈 검사도 저희들이 3차례 조사를 했지만 2차 조사부터는 조사에 협조를 하지 않았고 실질적인 진척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또 대구 그 고검의 TF의 인사 이동 때문에 좀 변동이 있는 바람에 좀 진척이 좀 조금 더 있는데 저희들은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민주당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면 저는 진작에 저는 결론이 나왔어야 된다고 보긴 합니다. 근데 어제 이제 민주당이 주장한 녹취록이라는 것을 보면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긴 분량이라고 들었고 변호사하고 이제 검사 사이에 많은 대화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그 서민석 변호사 그분이 이번에 청주시장 나갑니까?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동안 전혀 녹취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가 딱 그 부분 그러면 이재명이 그 당시 대통령이 아니었고 이재명이 주범이 되어야 된다. 그 부분만 딱 놓고 보면 정말 그럴듯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우리 뭡니까 박상용 검사의 주장에 따르면 종범을 본인을 오히려 종범으로 좀 처리를 해달라고 계속 그쪽 변호인 쪽에서 근데 우리 납득할 수 있는 상상 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해서 그러려면 주범이 있어야 되는데 그 주범이 누구겠냐? 그 앞뒤 구조로 보면 그러면 이재명을 주범으로 하면 당신이 종범될 수도 있지. 이런 취지로 얘기했다는 것이 앞뒤 맥락으로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그 부분을 가지고 자, 첫 번째는 그 녹취록이 지금까지 아무런 그 소위 작년 국정감사 때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박상용 검사, 엄희중 검사를 가지고 닥달을 했는데도 그 당시 아무 얘기 없었는데 지금 와서 갑자기 그 녹취가 나왔고 그 녹취를 내놓은 분이라는 게 또 이번에 민주당 공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고 또 녹취의 전문이 나온 것이 아니고 녹취도 상당히 그 편집해서 그 부분만 가지고 주장을 하면 전형적으로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우리가 이번 국정조사가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어떤 그 작전이다, 전략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조작 기소 국정조사가 아니고 조작 기소를 조작하기 위한 국정조사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장관님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와서 갑자기 국정조사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는데 그 녹취가 그것도 이번 선거 민주당 공천 받으시고자 하는 분한테 툭 튀어나와요? 그게 납득할 수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그게 그동안 감찰을 그렇게 오래 했어도 아직도 진상규명이 안 된 것인데 그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나요? 그것만 가지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을 주범으로 몰려고 했다? 납득이 되십니까? 근데 오히려 반대로 해석하면은 서민석 변호사도 그 상당 그 법적 경력이 있는 분인데 녹취록의 특정 부분만을 그 도출을 해갖고서 주장을 해갖고 나중에 그것만 갖고 녹취록 전체의 어떤 완결성이라든가 또는 진실성이라든가 또는 증명력이 담보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럼 결국에는 다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그 부분을 전혀 제기하지 않은 이유는 그러면 뭐라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 판단하기 쉽지는 않은데 다만 어쨌든 특검의 수사든지 또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그 부분만을 갖고서 제시하면서 이게 믿어달라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저는 어제 그 보도는 사전 여론 조성이라고 봅니다. 이게 이미 규정을 했잖아요. 이런 식의 조작 기소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규정을 한 것이 위험하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국정조사 필요해서 국정조사 앞으로 해서 조작 기소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처리를 하면 되는 것인데 왜 민주당이 국정조사 시작도 안 했는데 그 사람의 녹취록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의심스럽고 그게 바로 국정조사를 조작 기소를 조작하기 위한 의도가 숨어 있다.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저는 뭐 어느 쪽이든 이게 뭐 국정조사 과정이나 이제 특검 또는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전체 녹취록이 공개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부분만 갖고서는 뭐 진실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과정에 좀 잘 밝혀지도록 저희도 협조하겠습니다. 네. 장관님, 오히려 지금 박상용 검사 위증으로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 나와서 거짓말을 했던 게 지금 빤히 다 드러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SNS에다가 글을 올리면서 정치권이랑 싸우고 정치질을 하고 있어요. 현직 검사가. 박상용 이걸 검사 그냥 관련해서도요. 지금 또 서민석 변호사가 고소한 것도 있고 네. 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배우자께서 고발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수사가 좀 착수된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좀 신속하게 해주셔야 될 네, 것 같습니다. 예. 뭐 국회에서는 국정조사도 하겠지만 지난번 탄핵 조사된 것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종합해서 국회 차원에서의
어떤 조치들은 취할 계획이긴 합니다. 다만 정부에서도 지금 이 문제가 불거졌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현재 공무원이 공무원답지 않은 방식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는 게 너무 부적절해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강을 잡아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뭐 좀 박광룡 검사 발언이라든가 또 네. 인터뷰 관련해서 면밀하게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전임 전제 문재인 정부 때 그 검사 윤리강령 개정되면서 그 이전까지는 방송이나 유튜브 출연이 허가되어 있는데 신고제로 바뀌면서 그걸 사실 적절하게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그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하게 지금 감찰부서에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네, 서영교 위원님. 영상 준비되나요? 예.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박상용 나쁜 사람이에요. 박상용 범죄자예요. 박상용은 조작 수사의 주범이에요. 박상용은 총체적인 범죄자예요. 박상용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나 혼자 했겠어요? 위에 다 보고 했어요. 라고 자기가 자기 유튜브인지 어디에 나와서 다 말했어요. 스스로 나왔어요. 이제 박상용 혼자가 아니라 위에다 다 보고하고 했다. 박상용 위는 누굽니까? 법무부 장관 한동훈. 그 위는 누굽니까? 대통령 윤석열. 이 야당 당대표이자 유력한 대선 주자였던 사람을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 이들이 설계를 한 겁니다. 총체적으로 설계를 했고 그 우두머리는 윤석열, 그 중간 우두머리는 한동훈, 그리고 그 밑에 박상용과 그 검사들입니다. 이제 이 박상용에 관한 이야기는 그동안 벌써 몇 년째입니까? 수도 없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수원구치소도 다녀왔고요. 설마 했는데 연어가 드러났고요. 설마 했는데 소주가 나왔어요. 설마 했는데 교도관들이 다 이야기하기 시작했고요. 설마 했는데 그 공범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박상용이 이 자리에 와서 위증을 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이 묻습니다. 연어 술 파티 있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아닙니다 라고 답했고, 종이컵에 소주 넣어 먹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김성태 와서 수발을 들었느냐? 라고 했더니 아닙니다. 외부 도시락 들어왔냐? 라고 했더니 아닙니다. 그러면 김성태 관련자들이 아무도 안 들어왔느냐? 라고 했더니 그때서야 말을 바꾸면서 수사에 필요할 때 라고 그래요. 이 내용은 영상에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가 말한 위증은 처벌 대상이고요. 말씀처럼 공무원이 정치질하고 있습니다. 페북에 좋아요 하나만 눌러도 그것은 정치 중립 위반이에요. 그런데 나와서 정치질을 하고 있는 정치 중립 위반을 처벌해야 하고요. 이제 가장 무서웠던 사냥을 하는 사냥꾼이었어요. 위에 지시를 받아서 이재명을 사냥하고 이화영을 사냥하고 쌍방울을 사냥하고, 오늘 이야기하는데요. 박상용이 유튜브에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변호사비 대납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 갔더니 이재명 변호사는 아무 관계가 없고 그 옆에 있는 변호사 컴퓨터에 대북송금게 삭제돼 있더라. 그래서 그걸 추적하다 보니 쌍방울이 나왔고 그걸 추적하다 쌍방울에서 지금까지 왔다 라고 유튜브에서 발언을 해요. 다른 거 수사하다가 가서 별건으로 거로 들어갔다가 자기가 변명하고 만들어 놓으려고 하다가 자기 발목을 자기가 올가미로 동여매고 있습니다. 영상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상용 목소리가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아무 자백이 안 돼 있는 거죠. 저희가 써본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를 어느 정도 할 수는 있는데 그 이화영 씨는 300만 불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니까. 크게 그러면서 이전 부지사의 진술 외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300만 불은 결국에는 이화영 씨 단계에서 딱 끊기는 거고, 지금은 증언 자체가 이화영 씨 밖에 지금 없는 여기서 상태. 지금은 증언 자체가 주범에 대한 이화영 씨 거 밖에는 없는 상태잖아요. 자, 증거는 이화영 거 밖에는 없다는 거 말을 합니다. 이게 이화영 씨 증언 자체가 이화영 씨 거 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 내용이 없다는 걸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게 된 겁니다. 다음 눌러주세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지금 추가 수사들은 제가 다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추가 수사들은 이화영 씨 말하고 나서 원래 그 다음날 영장 청구했는데 그것도 제가 못하게 했고요. 지금 아마 재증언하라는 것도 막 지시가 내려오는데 그것도 제가 못하게 하고 있고. 자, 여기서 끝내주시고요. 몇 번- 자기가 뭔데 못하게 합니까, 영장을? 오늘 가장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 있고,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요 단어가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동안 이재명을 잡으려고 저들이 저렇게 수사를 조작했다라고 나왔는데 그동안 아니라고 뻔뻔스럽게 이야기를 했어요. 의원님 추가 시간 필요하십니까? 추가 시간 네,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예,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고. 예, 요거 한번 더 이재명 대통령. 들어보세요.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예. 이 사람이 여기 딱 멈춰주세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으면 보세요. 목소리가 내 목소리예요, 저게? AI예요? 이재명이 완전히 주범이 되고 딱 걸렸어요, 국민의힘도. 박상용이 딱 걸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무슨 녹취를 다 깔아? 박상용 너무 뻔뻔스럽지 않아요? 저렇게 딱 걸렸으면 바로 무릎 꿇고 사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 딱 걸렸으면 무릎 꿇고 사죄해야 되는데 다 깔아? 어디서 반박을 합니까? 이게 공무원들의 자세입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께서 공무원이 잘못을 했고 저질렀고 증거가 나왔으면 그 증거에 대해서 제대로 내부에서 감찰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위중으로 법적 조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가 공무원이 저따위 짓을 한 것에 대해서 탄핵 조치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특검의 수사 범위이기 때문에 특검이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하여튼 저희들도 그동안 뭐 다각도로 많은 준비를 해왔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진상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경원 의원님. 자, 지금 연어술 파티부터 시작해서 박상용 검사를 얼마나 오래 조사했습니까? 법무부에서 먼저 조사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 지금 서울고검에서 조사하고 있죠? 네, 서울고검. 근데 아직도 네, 왜 그렇습니다. 진실을 못 밝힙니까? 네, 저희들이 뭐, 이거는 조작이 아니기 때문에 밝히지 못하는 거 뭐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당 정도 아니 상당 그다음 정도가 조사 과정에 대해서는 몇 조사가 돼 개월입니까? 있고요. 네. 자, 이 오늘 지금 청주시장 민주당 후보로 나간 청주시장 예비 후보 서민석 변호사 법무부나 고검에서 조사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서울고검 인권침해 TF에서 서민석 변호사 한번 네, 참고인으로 조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니 조사했는데 그러면 이런 거 왜 그때 안 나왔어요? 뭐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아니 본인이 서민석 변호사를 다른 이유가 조사했다는데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얘기 안 하다가 왜 그 똑 잘라갖고 통화를 수십 통 했다는 얘긴데 그 중에서도 한 통화의 전체도 공개하지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짜깁기라 그러는 거예요. 앞뒤 똑 잘라갖고 일부분만 공개를 한다. 뭐 일단은 뭐 다 공개하는 것보다 뭐 핵심적인 내용만 공개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다 공개를 해야지 신빙성이 있죠. 자 그것뿐만 아니에요. 지금 요새 봐봐요. 서울고검에서 흘렸는지 법무부에서 흘렸는지 녹취록이라고 돌아다니는 게 있어요. 김성태, 이화영 녹취록 중에서 김성태 녹취록 부분만 돌아다니죠. 1600쪽 중에서 900쪽. 뭐 저희 누가 법무부에서 읽어보니까- 공개한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것도 이화영 거는 공개가 안 되고 있어요. 900쪽만 돌아다니면서 온갖 의혹을 만들어요. 거기서 김성태 진술은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된 진술로 알려지는데 그걸 갖다가 여기다 교묘하게 붙여서 대북송금 이걸 말하는데요.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이 뭡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경기도 지사 직인 찍힌 공문 2장 들고 다니면서 중국 가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 경기도지사 이재명 7월에 방문할 테니까 그리고 쌀 뭐 10만 톤인가 얼마 보낼 테니까 하면서 다닌 거 아닙니까? 왜 증거가 없어요? 이미 관련해서는 국정원에서도 그 당시 방영석이나 안부소 관련해서 조사했던 내부 보고서들이 지금 뭐 국정원 제출되고 조사 있기 때문에, 보고서도 네. 거기서 이재명 지금 그 당시 지사의 방북 비용에 관련한 것이라고 나오는 거 아니, 뭐 아닙니까? 다른 나는 제보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자, 이화영 부지사가 이미 대법원에서 7년 8개월 확정 판결 받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확정 판결 받았는데 이것이 조작이다 그러면 왜 이화영 부지사는 재심 청구 안 합니까? 뭐 어쨌든 이게 가장 깔끔한 거 아니에요? 예, 그 증거가 진술이라든가 또 조작되었으면- 증거들이 조작된다는 것이 밝혀져야 재심 사유가 되기 증거가 때문에 네. 조작되었고 뭐 지금 뭐 녹취록 김성태의 녹취록 900쪽이 어쩌니니 또 서민석 변호사의 녹취록이 어떠니니 그럼 재심 청구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어쨌든 근데 특검이나 왜 이렇게- 수사에 의해서 좀 최종 이렇게 종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박상용 검사를 갖다가 조사하네 만에하면서 결론을 못 내립니까? 그건 조작이 없었다는 거예요. 뭐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아니, 현재로서는 뭐 그렇다면 진행 중에 어느 있기 부분이 때문에요. 조작됐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특검이나 어쨌든 저희 인권침해 TF도 좀 확대해 갖고 좀 조사를 좀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그냥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조작되었습니다. 저는 뭐 제 예단을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답정 조작이라는 거 나올 때까지 이렇게 괴롭힐 겁니까? 아니 아무리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이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본인한테 죄를 뒤집어 쓰는데 그럼 가서 얘기 안 하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 정부가 뭐 이 조작 기소 특위가 뭐예요? 공소취소 모임에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번번이 뭐라 그랬어요? 대통령 공소취소 하려고 이 공소취소 모임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공소취소 하려니까 대북 송금은 확정 판결 됐으니까 이거 조작 기소로밖에 몰 수 없으니 여기에다가 온 힘을 쓰는 거 아닙니까? 연어회 술 파티요? 14,000원짜리 연어회 덮밥. 그런데 뭐 소주 4병을 페트병에다 옮겨 담고 26분 안에 가야 된다는데 아까 서영교 의원님 위원장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번 수원에 가서 현장 검증도 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 한동훈 장관이 다 뭐 주법 종업이면 다 불러보세요 한번. 참 진짜 해도 넘어가고 갈 때까지 갔어요. 이런 식으로 사건을 뒤집습니까? 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그 객관적 진실이 전 뭐 무슨 조만간 객관적 드러나리라 보고 진실입니까? 있습니다. 정성호 네. 장관도 그 자리에 있다고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는 가능한 자, 이거 객관적인 잘못하면 그 입장을 법의 견지하려고 문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검사들이 이거 공소 취소 못합니다. 내일부터 들으시죠. 주세요. 네. 검사들이 절대 공소 취소 못해요. 공소 취소 누굽니까?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검사가 해야 돼요. 법무부 장관도 못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공소 취소 절대 못합니다. 뭐 아마 이게 이 특검 진실을 가져가서 할 밝히는 겁니다. 과정이지 특검 가져가서. 공소취소를 위해 갖고 제가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십시오. 정성호 장관님. 일단은 이 가장 중요한 게 그 당시 적당히 어떠한 일이 하세요. 있었나를 갖다 명확하게 자, 확정하는 일입니다. 법원 행정처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처장 대행. 예. 뭐 지난번에는 우리 최혁진 의원이 우리 남편은 대법관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처장이 될 수 없어요. 그 기본 없는 얘기 하시지 마세요. 자, 그 김혜경 여사 판결 언제 났죠? 고등법원 판결? 작년에 났죠? 잘 알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법인카드 사건으로 유죄 받은 거 작년에 2025년에 나왔는데 여태까지 왜 판결 안 합니까? 2025년 5월이에요. 5월에 벌금 150만 원 받았는데 왜 대법원에서 이거 판결 안 합니까? 지금 1년이 넘었어요. 1년이 다 돼가요. 빨리 판결하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건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마무리하신 거죠? 자, 잠깐만요. 장관님, 네네. 형사소송법 420조 재심 사유를 보면 7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판결, 전심 판결 또는 그 판결에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에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 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확정 판결에 의해서, 그러니까 박상용 검사가 확정 판결에 의해서 조작이 확인이 돼야 재심 청구가 가능한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맞죠? 네. 그러니 지금 뭐 이화영 부지사가 재심 청구를 왜 하지 못하냐라는 것은 이 형사소송법 때문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아마 그 녹취록에 지금 화들짝 놀라신 것 같은데 지금 저렇게 방어하시는 게 곧 조만간 아주 부끄러운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지원 의원님 아까 추가 1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민석 부장판사하고 개인적으로 특별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청주시장 후보로 등록돼 있습니다. 제가 청주에 가서 출판 기념회 할 때도 다녀왔고 했는데 서민석 부장판사가 변호인을 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를 변호했어요. 하다가 사임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났죠. 그런데 우리 민주당 청주시장 후보로 원하니까 그게 우리 당에서 문제가 됐어요. 혹시 회유를 당한 것 아닌가 했는데 그 오해를 불식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서 변호사가 이제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 자료를 저한테 가져오겠다고 해서 제가 지방에 가니까 당에 제출해주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도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가 자기가 민주당 청주시장 후보 공천 신청하니까 이화영 변론을 중간에 사인한 것을 의심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 변호사가 이화영 부지사로 면담하고 이화영 부지사 부인도 면담해서 그 오해를 불식시켰는데 이 과정에서 찾아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 저는 뭐 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또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이성윤 위원님. 장관님, 네네. 오늘 뭐 서영교 의원도 보여주셨지만 오늘 박상영 검사 그 녹취록 공개 보셨죠? 예. 저는 이 녹취 공개를 계기로 해서 이제 박상영 검사를 바로 기소하거나 또는 수사 결과 어느 정도 됐다 보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검사가 이렇게 제 식구 감싸게 수사를 하고 또 영장이나 기소에 수사를 하다 보면 제 경험으로 보면 엄청 주저되고 주변에서 왕따가 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녹취록까지 공개될 정도면 검찰이나 또는 고검에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장관님께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인정되면 기소하라라고 지휘하거나 또는 구속영장을 청구해라고 지휘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그럴 용이 있으십니까? 아시는 것처럼 검사에 대한 1차적인 수사가 대부분 좀 공수처에서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점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는 좀 고소 고발된 게 몇 건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뭐 최근에 고발된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면밀하게 검토를 해갖고 객관적 진실이 어떤 건지 좀 잘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뭐 의원님도 수사를 많이 해보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냥 녹취록만 있다는 그 자체는 기소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사 조사도 저희도 좀 철저하게 해야 될 것이고요. 이 사건이 작년 10월에 수사 지시하신 거잖아요. 네, 지금 그러면 고검에 지금 그 정도 감찰 및 조사를 시작. 검찰 인력을
인력으로 감찰도 하고 수사도 할 정도라면 지금쯤 결과가 나와야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박상용 검사의 증거를 많이 확보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서민석 변호사에 관련된 녹취록은 저희들이 이제 입수를 한 바가 없고요. 최근에 본인이 먼저 언론에 공개한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장관님께서 서울고검의 수사 상황을 좀 파악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파악해 보셨습니까? 네,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네. 기소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아직은 뭐 수사 진척 정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검찰이요? 객관적으로 좀 입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험으로 보면 검사가 수사를 하다 보면 그 조직에서 왕따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검사들이 협조를 안 해줍니다. 그러면 이런 수사나 감찰하는 검사는 그 조직에서 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에서 그 청내에서 왕따가 돼가지고 엄청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면 특검에 넘겼으면 하는데 특검 수사를 밝히려면 김건희나 윤석열을 밝혀야 하잖아요. 관여 여부를. 그걸 못 밝힌 상황이라면 지금 장관님께서 공수처를 핑계댈 게 아니고요. 지금 서울고검에서 인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영장을 청구하거나 또는 기소할 수 있도록 장관님이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서울고검이나 검찰에 맡겨두지 마시고 대검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이 너무 소극적이라 생각해요. 특히 어제 이런 이화영 부지사 관련해서 이런 회유 통화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국민들이 법무장관이 무엇이냐고 엄청 성토하고 있습니다. 네. 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셔가지고 기소 인정되면 기소하고 구속 기소할 정도면 구속하고 이렇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뭐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인권 침해 TF에 저희들이 보낸 그 조사를 저희 법무부에서 주도적으로 한 겁니다. 굉장히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고 많은 사람들의 그 협조를 얻을 수 있기 위해서 다양한 저희들이 방법을 동원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건 기소라고 하는 것이 그것만 갖고 기소를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상용 지금 검사도 저희들이 3번 조사를 했는데 딱 한 번이면 2번, 3번은 뭐 조사 날인조차 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 지금 쌍방울 관련자들도 아시는 바대로 저희들이 3명을 영장 청구했는데 전부 기각됐습니다. 그 외에 강제 수사를 나가게 한 것들이 어쨌든 법원의 영장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당한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렇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 폭넓게 보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들을 다만 그 내용을 저희들이 수사 과정을 다 국민들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니 장관님께 그리고 지시한 서민석 변호사 문제는 장관님께 지시한 지가 어느덧 5달이 넘었습니다. 6달째 돼가고 있는데 지금 검찰 안팎의 이 정도 수사 인력을 투입해서 수사를 했으면 네. 지금쯤 결론이 나와야 맞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오늘 녹취록이 나온 것 정도 보면 인정돼서 기소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녹취록 장관님 이게 지금 제출된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요번에 공개된 거기 때문에 저희도 이 녹취록의 존재를 알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정도 수사되면요 기소하거나 구속 기소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일단 절차적으로 장관님,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살펴보셔가지고 네, 네. 지휘를 수사 지휘를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또 박은정 의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장 직무대행님, 네. 그 최근에 제주지방법원 판사 예. 언론 보도 난 거 보셨어요? 못 언론? 보셨습니까? 제주지방법 심각한 일이 발생했는데 제주지방법원 판사가 판결문 송달을 안 해가지고 6개월 넘게 예. 판결문 송달 안 한 사건도 예 알고 있습니다. 있고 예. 그래서 그 법원 판사 제주지법 그 해당 판사에 대해서 그 근무기간 중에 제주지법 근무기간 중에 판결문 송달을 얼마나 했는지 제가 확인했더니 606건 중에서 30일 이상 송달 지연 있었던 사건이 그 판결 지연 사례가 64건이나 10%나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 판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사자는 판결문을 못 받으면 이게 어떤 절차도 진행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강제 집행도 못하고 뭐 항소도 못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6개월 이상 된 것도 있고 그런데 이 법원의 민사소송법에 따르면은 2주 이내에 송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이 판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냐 하면은 구두 경고 하셨더라고요. 구두 경고. 구두 경고 해가지고 이 판사가 그 후에 시정이 됐는가?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법원행정처에서 윤리 그 감사관실에서 이 판사에 대해서 징계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좀 심각성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말씀 듣고 보면 심각합니다. 근데 예. 윤리감사관실은 행정처와 별도의 조직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조직인데 네. 그 이후의 상황을 다시 한번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 법원 행정처에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하시라는 건 아닌데 네. 이런 판사에 대해서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그럼 법원은 제 판결문을 2주 이상 막 이렇게 한 달 이상 막 6개월 이상 이렇게 하는 게 그냥 비일비재한가 봐요. 예,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사에 대해서 이렇게 구두 경고로 끝내고 뭐 해도 상관없고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 비일비재하진 않고 아주 드문 일이긴 한데요. 드문 일이면은 이 판사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하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가 있습니까? 네, 맞는 말씀입니다. 조치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원 행정처에서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네. 그 장관님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감당을 하시기가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매우 뭐 여러 가지 이 상황 복잡한 자체가요. 상황입니다. 예, 장관님 보고 받으시는데 그 보고가 다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 늘 그 의심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네. 장관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보고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지금 언론에 난 저 해당 검사의 워딩 저것만으로도 굉장히 심각하다는 건 인정하시죠, 네, 장관님?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저게 2022년 5월 뭐 6월 이때 상황이면은 징계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저희들이 그 일단 그 연어 그뭐 술파티라고 알려진 그것만 해도 5월 17일인가가 지금 네. 어떤 시효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뭐 거기에 맞습니다. 문제되지 않게 최선 좀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대검의 감찰 그 착수 승인, 대검 감찰부장의 승인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네, 지금 뭐 그 착수 승인이 지연되고 났습니까? 네, 지금 뭐 감찰하고 있습니다. 감찰하고 있는데 감찰 개시에 대해서 대검 감찰부에 보고를 하면 대검 감찰부장이 착수 승인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건 확인하셨어요? 아직 감찰로 승인 나진 않은 그러니까요. 그 감찰부장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대검 검찰총장 대행은 감찰부에 터치를 못해요. 감찰부는 독립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감찰부장이 저 검사 감찰 착수 승인도 안 해주잖아요. 박성재 장관이 알박기 한 인사거든요. 장관님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저희들도 지금 뭐 그런 경우에는 장관님 법무부 감찰 규정 5조의 2, 3호 가목에 따르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감찰 사건의 경우에는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하도록 되어 네,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대검 감찰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 대검 검찰총장 대행을 아무리 잡돌이 해도 대검 감찰부장이 그렇게 하는 한 이 감찰이 진행이 안 돼요. 감찰 착수조차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대검 검찰은 저 문제 발언이 저렇게 나왔는데도 법무부 감찰관 왜 안 뽑으세요? 지금 뭐 공모 절차 진행하고 공모 절차 지금 1년 넘었습니다. 그게 뭐 저희 권한이 아닙니다. 저희도 그래서 어쨌든 절차에 의해 갖고서 최선 다하고 빨리 해달라고 저희들이 상부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제가 임의대로 임명할 수 있어 벌써 했을 겁니다. 법무부 감찰관은 법무부에서 공모 절차를 진행을 해가지고 올리면은 감찰관을 임명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저희 그 절차 밟고 있습니다. 네. 1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취임한 지가 아직 1년이 되질 않았습니다. 저 검사에 대해서 지금 감당을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을 하든 징계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말씀하시는 바대로 지금 법무부에 지금 감찰관이 공석이고요. 그 전임 뭐 감찰 담당관 실무자도 인사 좀 교체됐기 때문에 그 인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럼 고검도 저희들이 그 추가적으로 인원 지원을 하려고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 말씀드리기는 좀 내부 상황이니까 좀 곤란한 측면이 있지만 저희들도 굉장히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법무부로 갖고 와서 저희들이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지금 저희들이 다른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장관님 제가 하나만 또 체크를 네네. 좀 하고 넘어갈게요. 검사징계법 7조 5항에 이렇게 돼 있어요. 법무부 장관은 검사가 제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니까 징계 사유를 얘기합니다. 네.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무부 감찰관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게 작년 6월달에 제가 대표 발의해서 네. 개정을 한 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할 것 같아서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장관님께서는 지금 감찰관이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이미 그때 작년 6월, 7월, 8월 이때부터 계속 감찰관 빨리 임명하셔야 되고 필요한 감찰은 법무부 장관께서 직접 지시하셔야 된다라고 저희가 계속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법무부 감찰관이 없어서 이게 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납득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저희들이 뭐 감찰관을 제가 의도적으로 임명 안 할 리 있겠습니까? 그부터 계속 요청을 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마 국민들께서도 이게 빨리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특히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할 수 있는 근거 규정들이 다 마련됐기 때문에 직접 감찰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라는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으니 장관님께서 이 부분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뭐 서울 고검 인권침해 TF도 굉장히 의지를 갖고 하고는 있습니다. 네. 저희들 필요하면은 뭐 어쨌든 고검 TF가 좀 해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정리를 좀 조속한 시일 내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무부 감찰관 임명 빨리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송석준 의원님. 예, 밤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예, 지금 이 시간은 제가 대표 발의한 행정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우리 법사위 소관 고위법 심사를 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지금 가만히 앞에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뭐 완벽한 어떤 시나리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예, 서민석, 조작녹취록 이걸 근거로 해서 박상용 검사라는 한 검사를 갖다가 집단 린치를 지금 무자비하게 가하고 있다. 그것도 범여권 의원들이 하나가 돼서 조금도 서로 벗어남이 없어요. 심지어 우리 오늘 모처럼 법사위원장 대행을 하고 계시는 우리 김용민 의원님, 간사님께서도 아주 그냥 단호하고도 명쾌한 말씀으로 박상용 처벌돼야 된다. 국회에서도 모종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또 우리 기간 중인으로 이제 곧 우리 국정조사에 참여하실 우리 법무부 장관님도 아주 맞장구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쳐주고 계세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게 정말 저는 지난해 소위 비상계엄이 터지기 전에 청문회를 통해서 그 당시 이재명 그 후보를 그 기소했던 그 검사들에 대해서 공격했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예? 정말 이번에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이제 대법원을 거의 이제 발 아래 이제 두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또 검찰 완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도 검찰까지도 사실상 이제 폐지시켜 놓고 이제는 완벽하게 이제는 그동안 이재명 피고인 재지우기를 위한 뭔가 거대한 시나리오에 의한 어떤 뭔가 드라마가 지금 본격화되는 느낌입니다. 내일은 이제 바로 소위 조작 수사, 조작 기소에 관한 국정조사 이제 특위 일반 정인을 채택한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오늘 저녁 이 시간에 법원 심사하는 이 시간에 벌어지는 이 상황이 마치 앞으로 벌어질 국정조사 특위의 예고편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착잡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빈틈없이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오로지 정해진 타겟에 대해서 이렇게 집요하고 무자비하게 집단 리치성으로 이렇게 공격이 가해지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바로 이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국민들께서도 정말 섬뜩함을 느껴지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대장동 사건 그때 50억 클럽이라는 게 있었어요. 대장동 사건의 본질은 지방 권력과 부패 부동산 개발 세력이 양합을 해갖고 7,800억이라는 불법 이익을 남겨서 사실상 이번에 항소 포기로 그 불법 이익이 부동산 개발 이익이 이제는
부동산 범죄자들에게 돌아가는, 관여된 모든 자들에게 이제 어떤 식으로든 쥐도새도 모르게 분배하겠죠. 바로 기획된 범죄. 오늘 저는 이재명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셨다고 해서 정상적으로 재판을 받으면 됩니다. 지금 예를 들면 박상용 검사가 불법행위를 했으면은 얼마든지 정상적인 절차에서 재판 과정에서 잘못된 걸 밝히고 그 담당 변호사가 갖고 있는 증거를 제시해서 처벌받게 하면 되잖아요. 수사에 활용해서 정상적으로 대통령이 죄가 없다면 정상적인 절차 진행해서 우리나라 사법 절차가 잘못된 거 없잖아요. 이번에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이제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놓고도 뭐가 급하고 뭐가 이렇게 아쉬운지 너무나 정말 섬뜩할 정도로 어떤 기획에 의해서 이게 모든 것이 돌아간다는 느낌에 정말 이 밤에 제가 정말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또 뭐 이제 특검도 같이 가야 오죠. 인권침해 TF까지 가동이 돼서 이제 그동안에 문제됐던 사람들 하나하나 조사해 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얼마나 좀 웃기는 이 조사 특위가 되겠어요. 국정조사 특위가. 이왕이면 오늘 보니까 분명히 또 말씀하셨네. 윤석열 총괄 머리, 그다음에 한동훈 중간, 박상용 실행. 이 사람들 다 일반적인 분들이죠. 다 불러서 한번 제대로 한번 밝혀보고 이렇게 또 녹취록도 부분만 내지 말고 완벽하게 전 풀버전을 좀 풀어서 정말 잘못됐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잘못된 것을 화끈하게 한번 좀 밝혀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넣어주실래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화끈하게 이번 국정조사 특위를 통해서 있는 거 증거 다 쏟아내세요. 그리고 또 증인들 여기 관련된 사람들 다 불러냅시다. 다. 뭐 수계든 중간 범위든 집행범이든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모든 사람 다 불러내서 한번 화끈하게 또 증거 있으면 다 쏟아내고, 그래서 가짜 조작이 밝혀진다면 그 누구든 예외 없이 엄정하게 심판받고 제대로 법이, 대한민국 사법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한번 보여줘 봅시다. 뭐 제가 답변 좀 드릴까요? 제가 무슨 답변을 할지 뻔히 알기 때문에 굳이 여쭤보고 싶지 않아요. 대신 우리 그러면 우리 기우종 우리 처장 대행님, 네. 아직은 오염이 덜 될 것 같아서 지금 1년에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한번 소회를 한번 좀 아주 강력하게 얘기 좀 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작 기소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 재판 반드시 시작해 주세요. 조작 기소 아니면 그래서 뭐 어떻게 합니까? 기소하기 전에. 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답변 다 하셨지 않습니까? 다 했었습니다. 누가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 하셨어요 이미. 의원님 다 하셨습니다. 예. 자 그러면 다음은 최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해 주십시오. 질의를 하셨으면 집중해서 답변을 좀 들어주십시오. 송석준 의원님. 제가 하셨어요. 웃다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까먹었어요. 잠시 주춤했습니다. 송석준 의원님, 어쨌든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뭐 검찰개혁서부터 해서 조작 기소 관련된 건을 보면서 검은 건 검다고 말하고 흰 건 희다라고 말하면 다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꾸 검은 걸 희다라고 말하려 그리고 흰 걸 검은 것이라고 포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스텝이 꼬이는데, 제가 법사위와 수차례 이야기를 했잖아요. 검찰이 조작 기소를 100번 1000번 하고도 남을 거다라고 하는 히스토리를 과거 검찰이 지금까지 다 보여왔잖아요. 쌍방울 또 삼부토건 누가 가 있었습니까? 친윤 검사들이 전부 다 가서 계열사에 사회이사하고 고문하고 자문하고 다 돈 받아먹고 앉아가지고 뒷주머니 차고 이러고 앉았기 때문에
조작 기소를 수백 번도 하고 남을 집단이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냈는데 송석준 의원님께서 그 얘기를 다 하시면서 너네 잘못됐어 이러시면서 말씀하시면 제가 다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다 빼놓고 이 것만 가지고 자꾸 비틀어서 얘기하시려고 하니까 말이 꼬이는 것 같습니다. PPT 하나만 좀 잠깐 보여주세요. 제가 장관님께 오늘 거의 제가 마지막 발언인 것 같은데 요즘에 이 또 많이 유행하는 말이라 그래서 하나 장관님 혹시 저 누칼협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죄송하죠. 좀 과문해갖고 제가 잘. 네. 예, 저게 뭐 누가 칼 들고 협박하냐 뭐 그런 뜻이랍니다. 저희 기사를 보니까 한겨레 신문에 검찰청 폐지 앞두고 5년차 검사 사이, 서울신문에 검사 엑소더스 뭐 이런 말이 나왔어요. 국민들이 과거에 검찰들이 한 행적, 최근까지도 했던 조작 기소나 이런 것들 때문에 분노해서 검찰도로 좀 개혁하고 양심에 따라서 정말 국민을 위한 그런 공소청으로 거듭나라고 이야기했지 무슨 칼 들고 협박했습니까? 뭔 갑자기 엑소더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제가 우려가 돼서 길게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저는 박상용 같은 여전히 검찰에 남아있는 고위직 부패 비리 조작 기소 검사들이 후배들에 대해서 선동질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너네가 지금 여기에 대들어야 된다, 저항해야 된다. 그래봐야 50여 명밖에 안 되는데요.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직서 내면 다 나가라 그리고요. 일하기 싫으면 관두라고 하면 됩니다. 검사하고 싶은 사람들 많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변호사들이나 이런 친구들 중에도 아이고 내가 검사하면 정말 나쁜 놈들 제대로 혼내줄 텐데 똑바로 일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말 하는 사람 여기 우리 의원님들 주변에도 많을 것 같아요. 혹시나 그런 준동질을 하더라도 개의치 마시고 계속 밀고 나가시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청년들 일자리도 없는데 얼마나 다행입니까? 일하기 싫은 애들 다 떠나라 그러세요. 일하고 싶은 애들 들어와서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사람들 많고 또 뭐 똑똑하고 일 잘해야 된다. 일 잘하는 공무원 많으면 좋죠. 대한민국이 이 판이 된 거는 잘하는 걸 떠나서 사실 공직자의 기본은 뭐겠습니까? 바르게 하는 거 아닙니까? 바르게 하는 거. 바르게 하는 검사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모양이 됐고 바르게 하는 검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을 한직으로 딱 밀려나고 허투루 하는 놈들이 대가리가 돼가지고 휘저으니까 대한민국 검사들이 오늘 이 꼴이 됐는데요. 바르게 일할 사람들은 많이 있다. 사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르게 재판할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많다. 싫은 놈들 다 떠나라 그리고 해태할 사람들 해태하라 그리고 관두라 그러면 정말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내가 일하겠어 하고 달려들어올 거다. 지금 2차 특검도 보면 검사 출신 검찰청에서 파견당한 게 아니라 민간에서 오신 분들이 제대로 특검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들려옵니다. 제대로 앞으로 공소청을 지켜나갈 대한민국의 유능한 인재들이 많다는 것을 장관님 염두에 두시고요. 일체 장관님 흔들거나 하더라도 개의치 마시고 지금처럼 굳건하게 밀고 나가서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완수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요. 지금 뭐 검사들의 사직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하는데 좀 약간 언론에 좀 과도한 그 지적 같습니다. 그 통상적인 수준이고요.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는 판사로의 어떤 그 경력직을 전관한 분들이 굉장히 늘었고요. 최근 2022, 24년 동안 검사 모집 자체가 너무 또 줄었었습니다. 굉장히 줄은 상태였었고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같은 경우 뭐 3대 특검이 한 150명까지 나가 있다가 현재도 지금 특검이 한 58명 정도 나가 있고 합수본에 한 23명 정도 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각 개인 그 검사에게 배당된 사건이 늘다 보니까 좀 일부 지연되는 건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검사들은 최근에 거의 뭐 중앙지검부터 해갖고 미래 사건 줄이고 남은 사건도 정리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뭐 조작 기소 이런 거 하라는 선배들 싫어가지고 조용히 숨어서 일선에서 일하고 있던 검사들이 구석구석에 많이 숨어 있을 거다. 그분들을 잘 찾아내셔가지고 세우고 또 새로운 사람들 들어오게 하면 대한민국 검사들이 우리 공소청이 빛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 그렇게 좀 밀고 나가 주십시오. 예. 네. 네, 더 이상 곽규택 의원님 토론하십시오. 장관님, 예. 잘 들어보세요. 지금 언론에 나온 그 박상영 검사하고 서민석 변호인의 통화가 2023년 6월 19일자 통화인데 그 직전에 이제 이화영 씨가 자백을 합니다. 자백을 하는데 그 당시에 이게 결정적인 진실에 기초한 자백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 하면 검찰에서도 모르고 있었던 증거를 이화영 스스로 자백을 하면서 이 증거를 확인해 보면
나의 진술이 사실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해가지고 확보한 게 국정원 문건이에요. 이화영 진술을 토대로 해가지고 검사가 모르고 있었는데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 받아가지고 이 국정원 문건을 확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위 증언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증언이. 그런데 그 통화 내용을 보면은요, 지금 서민석 변호사가 검사에게 요구했던 부분은 다 잘려 있어요. 그 내용 들어보면은 서민석 변호사가 자백했으니까 좀 형을 낮게 받을 수 있게 신경을 써달라, 또 보석 신청했을 때 좀 잘 봐달라, 이런 내용을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상용 변호사가 지금 이런 정도의 자백 가지고 뭘 그렇게 그런 걸 원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지금 변호인의 잘못된 형량 거래를 거부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박상용 검사는. 우리 용감하신 서모 위원장께서는 이재명은 대통령 됐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녹취록에 보면 이재명 씨라고 하고 있더만요. 그 정상적으로 다 수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1심, 2심, 3심에서 동일하게 유죄 확정 판결이 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세간의 관심이 크고 한 정당에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방해를 한 사건에 있어 가지고 1, 2, 3심 유죄 나는 경우 잘 없어요, 요새. 정말 수사 잘한 사건이라고 정말 상을 줘야 될 이 사건입니다. 오히려 사건 조작은 정성호 장관님, 또 김현지 실장이 한 거 아닙니까? 정성호 장관님 2022년 12월 달에 이화영 특별면회했죠? 네, 그렇습니다. 무슨 말 나눴어요? 그 당시에 이 건에 관해서 전혀 그 당시 어쨌든 다 검찰에서 이미 다 조사를 했을 겁니다. 제가 이화영, 김용, 정진상 면회한 것 때문에 그 당신 이화영의 배우자의 요청에 의해 갖고 당시 다른 변호인이 있었는데 국정조사특위에서 다른 변호인 그 문제만 정하고라고 나왔습니다. 당시 특별면회 갔을 때 무슨 이야기 했는지 또 제가 물어볼 겁니다. 네, 그럼 그대로 갔다 좀 보십시오. 제가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김현지 실장이 당시 변호인이던 이 서민석 변호인하고 비슷한 시기였는데 서울중앙한테 텔레그램을 보내가지고 검찰이 어떤 질문을 했느냐, 이화영이 어떤 진술을 했느냐, 조사 도중에 무슨 특이 사항이 있었느냐, 이런 걸 계속 확인을 해요. 김현지가 뭔데? 예? 조작하고 있는 거는 당시에 친명 좌장이었던 장관님이란 말이에요. 지금 나오셔가지고 맞장구나 치고. 아니 의원님, 대한민국의 장관입니까? 민주당의 장관입니까?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이화영 면허 갖고 단 한마디도 그런 게 물어본 사실 없어요. 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수사한 검사가 가능한 전 지금까지 정말 최대한 직을 걸고 수사를 했으면은 최대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셔가지고 특정 정당의 편을 들어가지고 제가 지금 편을 들게 뭐 애매하게 있습니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편을 들었으면요, 편을 들고 어떤 기획이라든가 의도를 갖고 제가 장관 임무 수행했다고 해서 그렇게 저희 지지자한테 욕을 먹겠습니까?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최대한 제가 객관적으로 하려고 하고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화영 면허관과 관련돼서는요, 의원님 책임지십시오. 전체 녹음한 걸 다 확인하셔가지고 조금이라도 서민석 변호사가 아니 그거는 제가 확인할 방법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법무부에서 변호사 징계하라 그러세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건 확인해 주십시오. 제가 확인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확인을 못하는 겁니다. 그걸 처음 봤습니다. 그 내용을 갖다가. 변호사 징계를 법무부에서 할 수 있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그 징계 사유가 되지 어떻게 기록 나오면 바로 징계할 수 있습니까? 절차가 있는데. 국정조사 또 봅시다. 네, 장관님 더 말씀하실 거 없으신가요? 아니 뭐 하여튼 특검과 또 국정조사 과정에서 좀 철저하게 발전해 주실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박균택 의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우리 훌륭한 법무부 장관님을 앞두고 마치 어떤 사건의 조작에 앞선 분인 것처럼 얘기를 하거나 어느 특정 의원실의 보좌관이었던 인물이 이 사태를 주도했던 인물이 되는 것처럼 저렇게 과장해서 질문하는 동료 의원님이 있다는 것은 참 너무 또 지나치고 승화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러실 수 있나 모르겠습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자백한 이후에 뭐 국정원 자료를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로 확보를 해서 거기에 특별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마치 이화영 진술에 어떤 신빙성이 있는 것처럼 검사의 회유에 의한 진술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 국정원 그 자료가 뭡니까? 거기에 보면은 쌍방울이 그야말로 자기 계열사 주가 조작을 위해서 방북을 시도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검찰이 기소했던 그 내용들 중에 마닐라에는 그 돈을 받았다는 인물 북한의 그 공작원이 오지도 않았다는 것이 다 분명히 국정원 자료에 나타나는데 그 국정원 자료 자체가 검찰의 기소가 조작 기소인 것이 다 드러나는데 마치 무슨 국정원 자료에 특별한 내용이 있고 이화영 부지사의 말이 일치해서 검사의 수사를 보강이라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저건 참 동료원으로서 참 좀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나섰습니다. 나서는 김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지금 대검에서 저렇게 박상용 검사 감찰을 하는데 반년이 지나도록 실적을 못 내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대검 그 간부진들에게 어떤 수사에 성의가 없거나 두 번째는 법원이 어떤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이런 방식, 예를 들면은 압수수색 영장을 그렇게 뭐 반복해서 기각을 한다든가 저는 둘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늦어진 원인이 나중에 그 대검 간부들에게 책임이 있는 걸로 나타난다고 한다면 장관님께서 충분한 그 상응하는 인사상의 문책을 하심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법원이 영장을 기각을 많이 해서 수사 협조를 수사 진행을 방해한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내란때 도와준거나 이 인간 사냥극을 벌였던 검사를 감싸는 데 동원됐거나 그 법원의 처분은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어떤 영장 제도, 발부 제도의 변화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제도 개혁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인사상의 문체가 아니면은 영장 제도의 변화 둘 중에 하나를 법무부에서 좀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론 다 하셨죠? 네. 토론 종결하려고 하는데 혹시 장관님 다 못하신 말씀 있으시면 조금 기회를 드릴까요? 예, 뭐 한마디만 예, 한 드리면,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과거에 그 이화영 부지사를 딱 한 번 특별 접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화영 배우자의 요청에 의해서 제가 특별 면회했었는데요. 그 내용은 뭐 나중에 그 당시 접견 기록이 특검에 제출되면은 특검이라든가 국정조사에 제출되면 그대로 나올 겁니다. 딱 내용은 딱 짧은 거였습니다. 그 당시 변호인이 있었는데 그 변호인이 사임을 했는데 그 사임 제가 아는 분이었습니다. 그분 사임하지 말게 설득 좀 해달라. 딱 그 내용하고 그 내용만 얘기하고 바로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그 이재명 당대표를 구속시키려고 구속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그 내용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제가 정진상, 김용 접견해서 특히 정진상 접견하면서 뭐 위증교사를 했다, 또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하지만 그 당시 접견 기록도 대부분 조작된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추후에 확인됐는데 그 당시 그 내용은 뭐 나중에 국정조사 때 밝혀지면 혹시 뭐 제가 다시 말할 기회가 있겠지만 저는 어떤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객관적 사실이 어땠는지, 그 당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그 실제적 진실이 발견되게 저희도 최선을 다할 거고요. 이쪽 저쪽에 치우치거나 제가 기획계에 따라간다거나 하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서슬퍼런 윤석열 검찰 독재 시절에도 장관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지 못했던 것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잘 국정조사 과정에서 잘 답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국회법 제58조 제5항, 제66조 제3항 및 제79조의 2 제3항에 따라 축조심사 및 비용 추계서 생략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할 법률안에 대해 축조심사 및 비용 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4항 국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석준 의원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5항 행정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6항부터 제129항까지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30항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관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